여러분이 IT 커리어에서 때때로 연봉을 희생하지 않으면 위험할 시기가 옵니다. 고졸이나 QA 솔루션 엔지니어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 소규모 네트워크. 예를 들어 QA 같은 경우도 보면 경력직도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스펙을 따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어떻게 망가지느냐. QA나 솔루션 엔지니어 고졸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1800에 시작했다면 2년 정도 지나면 3000 정도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딜레마가 생깁니다. 보안 전문가로 전직하거나 개발자나 엔지니어 전직할 때 사실 그 클래스 비슷하게 평행이동하되 대신에 전직을 하는 직업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럴 때 내가 연봉이 떨어져. 두 번째, 지금 연봉은 이거지만은 다음 회사에 나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기로 이직하면은 연봉이 한 3,300 정도는 돼. 혹은 3,500까지도 돼. 그런데 내가 1년이나 공부해가지고 연봉이 떨어지는 저 직업으로 전직을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딜레마가 오고 대부분은 안 하게 됩니다. 이게 30대까지 끌어요. 30대까지 만약 끌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전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냐? 보통 그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100% 해야 됩니다. QA는 대체가 되게 쉽고 사실 대학생 인턴을 꽤 많이 해요. 그 자체가 특수성은 없어요. 경영으로 개입할 PM급으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리더 팀이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 솔루션에 종속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루션 엔지니어 좀 싫어하는데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안 관제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솔루션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안 담당자 팀에서 솔루션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솔루션 엔지니어링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솔루션 하나에서 이거 유지 보수하고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솔루션 엔지니어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직업들은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컨설팅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직업군에서 이직을 자유자재로 하거나 갑으로 이직하거나 상위 직업이 있거나 리더 클래스가 되거나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연봉 최대치가 달라지는데, QA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000대가 저희 한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대치 연봉이 3,300에서 3,500 사이였어요.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 연봉이 4,000대가 한계입니다. 중견기업 정도 되면 4,600 정도까지 본 적은 있는데 뭐 그 이상 본 적은 없어요. 3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직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직할 때가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여기서 커리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그걸 포기하라고요. 근데 그 포기를 못해요. 왜? 자기 연봉에 맞춰 씀씀이가 되어 있고 나이가 30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 드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다가 IDC나 아니면은 전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험사 전산실 중에서 좀 작은 보험사 같은 경우, 큰 보험사도 사실 많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B2B 영업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산실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봉이 한 4,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찾아나가고, 보통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커리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 입사하자마자 선배가 너도 일로 와가지고 같이 우리 공부해가지고 이직 준비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대가 되면은 이제 미래 가능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면 위험한 경우가 생겨요. 고졸을 예로 들었지만은 대졸 전공자 플러스 국비 지원을 들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외국에도 한국에도 착각하는 게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못 가르치는 거는 뭐 인서울의 대학으로 가면은 뭔가 좀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무크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제 수업도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인서울급 이제 대학 교수님들 수업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학생들 수준은 다 똑같아요. 지방 학생이라고 실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국비지원 수준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대졸 전공자들도 국비지원 듣고 난 다음에도 솔루션 엔지니어나 QA로 꽤 많이 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커리어가 망가집니다. 1단계 국비지원 듣고 난 다음에 솔루션 엔지니어 취업을 해요. 2단계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3단계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30대에 쓰는 돈이 많아요. 4단계 커리어 갭을 어떻게 할지 30대 돼서 저한테 찾아와요. 5단계 전산실이나 프리랜서로 빠지게 됩니다. 6단계 결혼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커리어 개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40대 넘어서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질걸요. 이게 20대 정도는 할만해요. 근데 30대부터는 위험해지고요. 40대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져요. 저 경력을 버리고 새롭게 취업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학생들이야 처음에 취업을 시킬 때 여기로 하고 난 다음에 고졸에서 학사 나오기 전까지만 있다가 그 다음에 전직을 해라. 설사 연봉이 까이대로 전직을 해요. 근데 우리 쪽에 수업을 제대로 들으면은 그렇게 연봉이 까일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연봉이 까인 경우는 없어요. 20대 정도에서 시작점으로 할만해요. 근데 30대부터는 돈 벌면서 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근데 30대가 되면은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의 폭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 시간, 돈. 예를 들어 내가 썰트인데 27이다. 근데 밑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33이 들어왔어. 그때부터 내가 하나하나 지시내리가 좀 애매해져요. 그러면 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가? 뭐 그래도 여기서 공부해가 성과를 내면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고 IT 회사의 경험도 있네. 그래서 중고 신입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넥슨이나 NC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코딩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경우에 보면 IDC에서 경력이 있거나 그런 1년, 2년 정도 안에 거기서 코테를 준비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전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첫 취업인데 취업시킨 학생이 그 학원 강사와 같은 신입으로 입사하는 경우 있어요. 그 학원 강사 5년차였어요. 강사 5년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국비지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 국비지원 수업을 들어도 수업을 필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50%가 없고요. 당연히 그거를 복습 안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를 QA나 솔루션 엔지니어까지 취업시킬 정도 수준을 바꿀 정도니까 국비지원 자체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돈도 안 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회의 가능성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 제가 보통 QA나 솔루션 엔지니어 갔을 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안에는 전직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내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 첫째, 연봉을 포기하거나, 둘째, 연봉을 포기하진 않는데 마음과 정신력과 건강과 그런 것들, 생명력을 포기하거나, 대신에 고연봉을 받는데 거기서 오래 일할 수는 없고 거기 출신이다. 맥킨지나 이런 데도 근무 강도가, 맥킨지나 에델만이나 이런 데도 근무 강도가 빠듯한데 거기 보면 보통 2년 3년 정도 일하고 내가 거기 출신이다 해서 다른 좋은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IT 같은 경우는 그 메인 금융권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금융권 경험을 좀 해봤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은 무슨 자신감이 생기냐면, 야, 세상에 뭐든지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비전공자가 IT인으로 전직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 대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직장인, 해외에서 좀 경험해본, 외국물 좀 먹어본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희생의 가치를 알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그 전직을 하냐면은 2, 3년 정도 축적하고 난 다음에 이직해가지고 이전 회사 연봉보다 더 높이 받아요.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아이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버티고 그런 식으로 전직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처음에 저런 식으로 하시냐면,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초봉이 높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시다가 옆에 부장 차장 연봉을 보고 내가 10년 15년 돼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살 거라면은 아예 그냥 지금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직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5년 내에 이 부장 차장 연봉보다 높은 연봉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는지에 대한 회사들의 경영 전략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 초봉을 높이 줘요. 대신에 연봉 상승이 느립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기업 같은 경우 초봉을 낮게 줘요. 근데 컨설팅 기업 같은 경우 구조가 개인이 사업 소득의 5분의 1을 먹기 때문에 연봉 상승이 빨라요.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를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사장이 저기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수당을 높이기 위해서 5년 이내에 돈을 모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석사도 빠르게 가고 자격증도 5년 이내에 최대한 많이 따온 다음에 5년 이후에 내가 점프업이랑 그런 걸 꽤 많이 합니다. 그때 연봉을 한 번에 땡기고, 예를 들어 담당자로 갔다가 그때부터 담당자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담당자에서 컨설팅 기업으로 내가 담당자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다 이런 식으로 살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담당자는 어떻게 다르냐? 중소경력의 담당자 같은 경우 중견 초봉보다 2, 300원 높게 줍니다. 중견 경력의 담당자 같은 경우 대기업 초봉보다 2, 300원 높게 줍니다.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 보너스가 없어요. 대신에 일이 많은 대신에 그냥 한 번에 많이 줘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직을 할 때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한 티어 위 정도 이직을 하면 야야야 그냥 연봉 떨어지잖아. 그냥 갈 거면은 저기 그 NC, 넥슨, 카카오 뭐 이런 큰 좋은 기업에 가면 내가 안 말리겠는데, 여기서 저기 가면은 연봉도 떨어지고 어차피 저기나 여기나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갈 때 좀 굉장히 큰 기업에 가라. 그래서 애매하게 손실 관계는 내 기능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그 연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은 초봉은 낮아져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해요? 최대치 연봉이 높아지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커리어 개발의 장애물. 도전하는데 대부분 방해를 받아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친구처럼 생각하는 동료의 반대를 받아요. 이런 경우 보면은
이쪽 업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동료도 그냥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 주변에 없었어. 이미 나는 QA 솔루션 엔지니어는 내 주변에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사람은 없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피처 조언을 여기서 또 받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커뮤니티 통해서 물어봐도 내 피처 조언 그런 거 되게 많이 받고요. 웃는 얼굴로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아예 안 웃는 얼굴로 방해하는 경우. 상사 같은 경우 야 네가 한다고 이건 비전공자들이 뭐 IT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전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상사가 야 너 따위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디고 처음 이제 2, 3년 정도 저희 연봉을 하더라도 빠르게 이직 그런 식으로 고성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클래스를 찍어보면 그 클래스로 빨리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고 이게 지금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 중이라는 걸 이해를 하니까 누구나 시작점은 다르기 때문에 시작을 해도 솔루션 엔지니어 QA를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변할 생각을 하고 보안업계에서 기술 트렌드는 1.5년이 반감기거든요.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기술이 싹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3년 동안 내가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좀 높은 회사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저기에 신입급도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희 멘토 중에 한 명 그런 경우 있어요. 연차가 5년 차인데 1년차 신입보다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 멘토진 애들보다. 그래서 그걸 데리고 하나하나 가르치다가 저희 리팩토링 스터디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거 가르치면서 그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잖아요. 어쨌든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 커리큘럼을 이제 학생들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리팩토링 멘토링이에요. 이게 연봉 2018년도 연봉 분위별 연봉 한액인데 보통 QA 같은 경우에는 7분위 대부분 솔루션 엔지니어도 7분위에 속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최대치인 경우가 있어요. 관제든 모예킹이든 장점은 시작은 어느 쪽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최대치는 여기 위까지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올라갈 수 있고 대부분 여기 윗선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안주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냥 대부분 사람은 적당한 성공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이 8분위 7분위에서 안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봉 최대치의 한계선이 다르고 무엇보다 40대 이후에 위험해집니다. 40대 이후엔 정말 답이 없어져요. 결론 IT는 직장보다는 자기 직업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업 소득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이미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적응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란 거. 두 번째, IT는 절대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잊으면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데 QA나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 솔루션 엔지니어 제가 특히나 싫어하는 이유가 솔루션에 얽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은 이직과 전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연봉을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상위 직업이 있어요. 석사로만 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박사로만 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석사나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직업들이죠. 단순 석사나 박사로만 갈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틈도 좁고 그래서 항상 자기 무대에서 연봉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얻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의 커리어와 회사의 사업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래서 상당히 커리어 망가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K 증권사 사장님을 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회장님의 입김에 의해서 밑에서 커리어가 망가지는 경우 봤는데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금융하던 이제 개발자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금융 관련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회장님이 그걸 엎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방향이 확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훌륭하신 분이라 가지고 야 이제 의논을 안 보내보자. 너의 커리어와 직업 커리어와 회사의 산업 방향이 달라졌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네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상담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저게 올바른 리더의 자세구나. 개인의 커리어와 회사의 사업 방향은 달라질 수 있고 상사를 잘못 만나서 회사 생활에 꼬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회사의 사업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와 또라이 같은 상사를 만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상사. 그럴 때 회사의 생활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터져도 내 개인 커리어에 위험이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발전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 커리어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진짜 IT인이면 그냥 바로 다음 이직각 되고 있습니다. 타이밍 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회사 입사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 상관없어요. 그냥 다음 이직각 다 찾고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나를 붙잡으면 더 높은 연봉이나 더 좋은 대우로 붙잡아야지. 커리어에 맞지 않는 지속적인 작업에 거절이 가능해야 돼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회사를 3년 이상 다니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혹은 무능하게 보거든요. 한국의 구글 코리아도 그 근속 연수가 별로 길진 않아요. 한국 IT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좋은 회사 있으면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다음 다음 회사 지원해가지고 이직하기도 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다닐까 말까. 제 학생 중에는 하루 정도 출근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실예신데 이런 실제로 IT에서 제대로 된 경력을 가진 경우. 연구팀 같은 경우 대기업의 이제 금융사의 SI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룹사의 IT를 전담하는 그런 회사를 따로 차리는 거예요. 삼성 SDS나 신한 DS나 이런 데처럼. 그러면은 그룹사에서 제조업계나 금융사에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 연구팀 점점 붕괴를 합니다. 연구팀에도 영업을 시켜요. 너 지인 있잖아 하면서 솔루션 영업 좀 띄워와. 어쨌든 그러면은 연구팀이 붕괴를 하면 다 이직을 해버리고 다 나가버렸네. 잠깐만 이거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외부에 커리어가 되게 뛰어나신 컨설턴트나 아니면 해킹팀 리더 같은 분들을 영입을 해요. 거기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부장을 줄 수는 없잖아요. 보통 차장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연구팀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위에 어디서 영업하던 부장이 땅 승급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업을 시켜요. 차장한테.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고 나는 임원으로 올라가면 되고 영업 좀 뛰어와라 하면서 영업을 줘요. 그러면은 불만이어도 뛰어는 와요. 한번 투덜은 됐지. 뛰어오고 난 다음에 그 부장이 일주일 만에 갈린 거 본 적 있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이건 실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버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C++로 게임 서버나 포털 서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거 외국에 보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특수 직업에 가까워요. 꼭 필요한데. 그럼 이분들이 진성 개발자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도 코딩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병특으로 한 군데 들어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이제 서버 개발을 하다가 이제 병특이 끝났어요. 그 다음 연봉이 이제 한 푼도 안 오른 걸 확인하자마자 5명인데 3명이 사표도 안 쓰고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서버 개발팀이 싸그리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가 좀 필요하구나. 데이터 사이언서들이 가는 곳이 스타트업, 빅테크 IT 기업, 많이 가봐야 통신사. 이 정도?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래요. 우리 회사 정도면 좀 큰 데다가 연봉도 많이 주는데 왜 아무도 지원을 안 하지? 왜 안 오지? 그런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 가겠어요? 내 개인 직업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가서 생고생할 것도 뻔하고 그래서 안 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외부에 컨설팅 주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좀 퍼져야 돼요. 저 회사 좀 괜찮아졌다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 이제 여러분들이 커리어 개발할 때 중요한 건 회사의 사업하니까 나와 맞지 않는 상사를 만나도 내 개인 커리어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회사를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내가 이거 그만두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IT인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이직처를 찾거든요.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찾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IT인으로 살 수 있고 회사에 얽매이지는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QA나 솔루션 엔지니어는 거기서 가장 멀어져 있어요. 훌륭한 상사는 최소한 회사의 사업 방향과 그 다음에 개인의 직업 커리어 방향이 달라졌을 때 뭐 도와주려 같이 의논이라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커리어에서 여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오너십에서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니들이 안 뽑는다? 사람은 안 줄 거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칠 거야. 어떡할래? 나를 포기할래? 아니면 사람 하나 집어넣어줄래? 난 대체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런 식으로 인사팀이랑 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진짜 IT인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개인의 직업 커리어를 위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 회사보다는 직업 커리어가 최우선이다. 그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